이 미래를 예측하는 트레이더들은 다시 한번 베어마켓 이후에 이 화려한 랠리를 예고할 것이 될지 아니면 더 큰 약세장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영선입니다. 제가 오늘 야후 파이낸스를 쭉 보다가 참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이 미래를 예측하고 매매하는 이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컨트레리언 지표로 이 월가 매거진들의 표지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고, 특히 오늘 예시로는 그동안 좀 열풍을 보였던 비트코인, 또 메타버스, 그리고 스펙에 대해서 예시로 들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헤드라인을 보시면 왜 아직도 이 매거진 지표가 현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일까라는 내용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최근 미국 시장은 50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를 기록하기도 했죠. 그래서 월가 언론사들은 이 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또 조성하기도 하고 얼마나 또 나쁜 상황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아주 애를 쓰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P 500 지수가 또 연간 최저치로 폭락한 직후에 이 배런스에서는 하락장에서 어떻게 버틸 것인가 라는 제목과 함께 손실률 추이 차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블룸버그에서는 기분이 나쁜가요? 뭐 마음이 나쁜가요?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feeling unwell, 그래서 변동성이 큰 시장, 또 경제적 혼란 같은 불편함들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또 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그 당시의 상황에 맞는 얘기를 반영하긴 하지만요, 이 미래를 예측하는 트레이더들은 이런 매거진들을 하나의 컨트리언 지표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 기업인 이 얼스타차트닷컴의 설립자이자 최고 전략가인 JC 페러츠는 최근에 야후 파이낸스 언컷과의 협업으로 왜 잡지의 표지들 그리고 새로운 금융 상품들이 이 컨트레리언의 신호가 될 수 있는지 그 이면의 심리를 또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러츠는 기자들은 전통적으로 이 소비 심리와 투자 심리를 종합하는데 아주 놀라운 재능을 보인다라고 하면서도요, 이 표지에 실릴 때쯤이면 사실 사이클상으로는 대부분이 이미 늦는 경우가 또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사진을 보시면 2020년 2월에 나왔던 이 잡지 표지인데요. 이코노미스트지입니다. 그래서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메타 등의 로고가 새겨진 이 티탄용 황소를 그리면서 특집판을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2020년 2월 때 제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세로선으로 그려놓은 게 있는데, 이 세로선이 바로 2020년 2월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에 많이 폭락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것을 이 페러츠는 황소들이 먼지를 뚫고 벼랑에서 바로 떨어지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또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가장 최근 내용이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례가 사실 있긴 합니다. 1979년으로 돌아가서요, 이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지가 이제 표지로 지금 보여드릴 건데, 이때 이제 20년간의 추세적인 강세장을 예견했던 이 표지라고 이제 표현이 됐는데, 너무 유명해진 나머지 이 블룸버그가 40주년 기념으로 2019년에 이것도 동일한 날짜에 8월 13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다시 또 이거에 관한 기사를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 20년대 강세장을 제가 지표로 한번 봤었는데요. 요게 이제 야후 파이낸스에서 차트가 1981년부터 나와 있어서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강세장이었죠. 다음 보시면 이 페러츠는 또 다른 금융 상품과도 유사하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를 또 예시로 들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비트코인 선물이 2017년 12월에 시작되었는데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까지 상승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정점에 런칭을 했던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2021년 사상 최고치를 급등한 후에 이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그 열기에 편승해서 상장하기도 했죠.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하락을 거치고 나서 그제서야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숏 ETF가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페러츠는 이 ETF 발행사들이 대체적으로 소비자와 투자자의 심리를 반영하고 또 승인받고 그것을 상장시키기까지는 사이클상 좀 매우 늦는 경향이 있다라고도 표현을 했고요. 이 숏 ETF가 출시되고 나서 많은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이 바닥을 찍는 신호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6월 말 상장 이후에 또 14%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큰 비트코인 ETF가 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작뿐만이 아니라 사실 2020년 말에 스펙 열풍이 우세했을 때도 이 많은 기대를 모았었던 이 스펙 ETF가 상장이 되었는데요. 2021년 초까지 상승한 이후에 ETF는 1위 정점을 찍고 현재는 60%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주식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겠죠.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이 메타버스를 ETF로 라운드힐 자산운용에서 만들었었는데요. 이 ETF는 작년 여름에 출시돼서 11월쯤에 고점을 찍고 지금은 거의 절반 이상 하락했습니다. 참, 그래서 이런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배런스와 블룸버그의 이 비즈니스 위키지는 현재 금융시장의 난맥상에 관한 커버 스토리를 출간하기도 했는데요. 이 주식시장이 저점을 찍은 지 일주일 만에 이렇게 올리기도 했는데, 사실 지금은 또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현재 약세장이 끝났다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긴 한데요. 하지만 이런 커버 스토리들이 다시 한번 베어마켓 이후에 이 화려한 랠리를 예고할 것이 될지 아니면 더 큰 약세장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장을 역행했던 이 월가의 커버 스토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저는 내일도 좋은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해외 주식 투자 방법 없을까? 교보증권 해외 주식 CFD. 해외 주식 투자에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어. 만기 없이 최대 2.5배? 미국 달러로 무려 10개 국가 거래도 가능하다고. 양도소득세 11% 납부에 자유로운 롱숏 포지션까지. 단일 계좌로 국내 해외 주식 통합 거래도 가능해. 전문 투자자만 거래 가능한 상품이니까 문의해봐. 계좌 개설하러 가야겠다. 교보증권 윈케이 앱으로 고고! 해외 주식 투자는 교보증권 해외 주식 CFD로.